그게 다르고 그거는 그런 거지. 그걸 두개골 깨는 그걸 거 먹었는데. 그걸 진짜 달라 그때 아니. 나 아직 DP도 못 봤어. DP도 봐야 돼. 파란 거지 미치는 거야. 하자. 진정해봐. 얘들아 진정 좀 해봐. 자, 128조. 오늘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에 대한 것부터 해서 호도법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앞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각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중1 때 배웠나요? 네? 중1 때 각을 작도하는 거 배운 적 있지 않나?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일단 초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발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우리가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뻗어봐 가고 있는 이런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용어들부터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점? 시발점. 이게 무슨 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초선으로부터 위로 가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음의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올렸을 때 이런 선이 하나가 그어질 거거든.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동경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각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요만큼을 나타내는 어떤 동경이 있겠죠. 그럼 요만큼만 이동이 돼서 만들어진 각이 있을 거고 이게 요만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만들어진 각도 존재하겠죠. 실제 각은 어떨 거야? 각은 어떨 거야? 얘는 한 바퀴를 돌아온 거고 얘는 요만큼만 이동을 한 거야. 실제 각은 어떨까? 다르지만 걔를 나타내는 동경은 어떨까?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각은 다르지만 뭐는 같을 수가 있다? 동경은 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거냐면 30도라는 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도라는 각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30도라는 각이 있을 거야. 얘들은 전부 다 동경은 어떨까요? 왜냐면 여기에다 360도를 더해봐봐. 30도 되죠. 여기다 360도를 더해봐봐. 390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몇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은 실제 각은 다르지만 뭐는 같을 수가 있다? 동경은 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경이 같은 것들을 앞으로 일반 각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 각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 앞으로 이 세타라는 것이 세타는 중학교 때도 썼나? 네. 이게 이제 각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360도 곱하기 어떤 몇 바퀴를 돌 수가 있겠죠. 이게 0바퀴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바퀴가 될 수도 있고 1바퀴가 될 수도 있고 즉 우리는 이 n은 무슨 수이면 된다?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파라는 각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 알파라는 각은 몇 도보다는 커야 될까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 도보다는 작아야 될까? 360도보다는 작은 각입니다. 이게 살짝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로그 파트에서 m 플러스 알파로 뒀었지. 그 알파는 뭐보다는 어땠어야 됐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알파는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이게 무슨 각? 일반각. 요 식이 뭐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일반 각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무슨 선이라고 부를 거고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갔을 때가 무슨 방향? 밑으로 갔을 때가 음의 방향. 각이 만들어지는 게 시발점이 있고 시초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동경이 이동이 됐을 때 그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다? 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뭐는 같을 수가 있다? 동경은 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게 이루는 동경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계속 360도를 더해보거나 계속 360도를 빼봤을 때 그 둘이가 어떠면? 같으면 걔들은 뭐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동경이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실제 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동경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저 128쪽에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네모 빈 그 초록색 박스들이에요. 첫 번째 초록 박스를 방금 전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일반각이라는 게 저렇게 표현이 돼 있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360도가 의미하는 게 뭐지? 한 바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360도 곱하기 n이 의미하는 건 뭐지? 몇 번? 그렇지, n 바퀴를 의미하는 거겠죠. 거기에서부터 몇 도만큼이 이동이 된 거다? 알파만큼이 이동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라는 건 몇 도보다는 어때야 되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보다는 작다. 그렇지, 그런 각들만 알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는 앞으로 무슨 각이라고 부를 거다? 일반 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각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 그리고 n 자리에는 어떤 것들만 들어갈 수 있다? 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수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0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음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분면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거겠지만 4분면이 이렇게 나눠 있으면 여기가 1사분면이죠, 여러분. 그럼 이 1사분면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라인에 걸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때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을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 뭐 세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사분면 각이라고 써볼까? 1사분면 각. 1사분면에 들어있는 각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몇 도를 더한 것보단 커야 될까요? 0도를 더한 것보다는 반드시 커야겠죠. 그리고 몇 도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될까? 자, 여기서부터 몇 도 이동이 된 거야? 90도 이동이 된 건데 딱 이 라인에 걸쳤을 때는 1사분면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럼 몇 도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90도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 위에 존재하는 각은 4분면의 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사분면은 써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냥 안 쓸게요. 그럼 2사분면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몇 도를 더한 것보다는 90도 90도를 더한 것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할 거고 몇 도를 더한 것보다는 180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그럼 얘는 뭐하고 뭐 사이에 존재? 180과 270. 얘는 270과 360. 그래서 우리는 4분면의 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축 위에 존재하는 건 4분면의 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 그래서 저 4분면의 각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동경 OP가 좌표 축 위에 있을 때는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저거는 좀 밑줄을 하나 쳐놓자. 우리가 축 위에 존재하는 각들은 4분면의 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4분면의 각이라는 초록색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각각 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들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쟤는 여러분이 전체 묶어서 별표 하나를 친 다음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은 저 일반각을 가져와서 쓸 수 있어야 되고 3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 저 식을 가져와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저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필요할 때 적용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양쪽 페이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별표 한 3개 치세요. 자, 얘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문장에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만 말이 멘트 걸 거거든. 그때는 우리가 저런 거를 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모든 식들은 여러분이 다 외우세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식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씩 다 설명은 할 건데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일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갔을 때 어떤 동경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만큼만 이동된 동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요만큼 왔을 때도 동경은 어떨 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요만큼만 왔을 때 그런 거를 알파라고 각을 알파라고 가정할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러 바퀴를 돈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온 거를 내가 베타라고 가정할게. 그럼 이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은 얼만큼의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몇 바퀴가 차이가 나겠지. 네.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추가로 몇 도를 더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요. 안 갔을 거야. 그 말 뜻은 더 큰 각에다가 더 작은 각을 빼게 되면은 걔는 무슨 차이가 날 거라는 거야? 360도 곱하기 네. 어떤 n만큼만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큰 각에다가 작은 각을 빼게 되면 몇 바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니? 이게 지금 첫 번째 일치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동경의 위치 관계거든. 지금 졸린 사람들 조금만 힘내십시오. 외워야 됩니다. 결국엔 외워서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는 무슨 관계라고 돼 있어? 일직선에 있고 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내가 이런 동경을 알파라고 잠시 요만큼을 알파라고 가정을 할게. 근데 이게 일직선 상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이려면 베타라는 건 어디쯤 있어야 될까? 요렇게 가 있는 거를 연장을 했다라고 쳐봐. 이쪽으로 요렇게 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베타를 의미하는 동경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그 각은 어디에 있을까? 요렇게가 있겠죠. 요만큼이 무슨 각이 된다?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경과 이 동경은 일직선 상에 있지만 방향은 어떤 상태야? 반대인 상태인 겁니다. 그럼 둘 중에서 더 큰 각이 누구지? 베타지. 그럼 베타에다가 알파를 뺐다라고 쳐봐봐. 베타가 요만큼인데 알파가 요만큼이잖아. 그럼 빼게 되면 얼만큼이 남아? 요만큼이라는 평각이 남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180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몇 바퀴가 더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360도 곱하기에 몇 바퀴가 되고 거기에 몇 도가 더해진다? 180도가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지만 반대가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큰 각에다가 작은 각을 빼. 그럼 몇 바퀴를 돈 다음에 몇 도가 추가가 돼야 된다? 180도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멘트가 나오면 그대로씩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본인이 외우는 거는 알아서들 잘 하세요. 나중에 내가 그나마 외우는 팁을 조금 드리긴 할 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지? 대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3번, 4번, 5번엔 전부 다 뭐가 들어갔어? 대칭이라는 멘트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두각을 뭐 하고 있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 근데 1번, 2번에는 대칭이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을 때는 큰 각에다 작은 각을 뭐 해라? 빼라는 겁니다. 근데 대칭이라는 멘트가 있을 땐 두 각을 뭐 해라? 더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는 팁은 제가 이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어. 나머지는 깡으로 또 다 외워야 돼. 자, 3번. 자, 3번은 두 동경이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데 그러면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가정을 할게. 요런 동경을. 그럼 실제 각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두 각이 뭐에 대해서 두 동경이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뤘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를 얘에 대해서 내리라는 거니까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게 동경일 거거든. 그럼 걔 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있는 거겠죠. 맞니? 왜냐면 이게 이 10초선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을 알파라는 각으로 둔 거잖아. 그럼 요만큼은 무슨 각이 지금 된 거지? 베타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 요만큼 크기를 뭐라고 둔 상태? 그럼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내린 거니까 요 크기도 뭐가 될 거야? 알파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돌아온 이 크기가 지금 뭐가 돼 있는 상태? 베타가 된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 알파라는 각이랑 그러니까 요 알파라는 각이랑 베타라는 각을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돼버리죠. 맞냐? 알파라는 각이랑 베타라는 각을 더했을 때 온전하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한 바퀴 3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두 각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게 360도 곱하기 뭐가 될 거라는 거? n이 될 거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요만큼만 있지만 이게 요만큼 돌아와서 요렇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알파를 더하게 되면 걔는 몇 바퀴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고 재미없는 파트니까 졸릴 건데 참아야 돼. 알지? 그나마 나중에 뒤로 가면 너희가 아는 게 나와서 조금 덜 졸릴 거야. 졸린 사람들은 몸을 불편하게 하세요. 뭐 움직이신다든지 선다든지.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y축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럼 요런 각을 내가 알파라고 가정을 했을 거거든. 근데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라고? y축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요렇게 가는 각이 있겠죠. 이게 지금 뭐라고 둬야 돼? 베타라고 둬야 되는 거지. 그럼 실제 각은 어디서부터인 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지금 뭐라고 잡힌 거? 베타라고 잡혔어. 근데 이 크기가 알파지. 그럼 어디도 알파야? 여기도 알파겠죠. 요만큼이 지금 뭐라고 잡힐 수 있는 거? 알파야. 그럼 이 알파라는 각이랑 베타라는 각을 더하게 되면 무슨 각이 돼버려? 평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y축 대칭일 때는 두 각을 뭐 한 다음에 그럼 그게 실제 360도 곱하기 n바퀴만큼은 차이가 나고 몇 도가 추가로 더해진다? 180도가 추가로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 돼? y축 대칭. 여러분 박수 3번 칩시다. 박수 3번 더. 3번 더. 화이팅 화이팅. 지금 어려운 거라서 졸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내가 뭘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화이팅 해봐 얘들아. 자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는 뭐 역함수 이런 건 아닙니다. 각을 우리가 y는 x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는 아닌데 살짝 그런 느낌이거든. y는 x라는 건 선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내가 알파라는 값을 요 정도로 잡아볼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 얘는 대해서니까 여기서부터 얼마만큼이 와야 돼요? 알파만큼이 오겠죠. 그럼 요만큼의 크기가 지금 뭐라고 설정이 된 거? 알파라고 설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요 각도를 내가 지금 뭐라고 둘 거지? 베타라고 둘 거야.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일 때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몇 도가 생겨버려? 90도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y는 x에서 대칭일 때는 둘을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그게 n바퀴만큼 차이 난 다음에 몇 도가 더해진다? 90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외워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아마 이 적용시키는 걸 보여드리면 아 외워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긴 할 거야. 요건 다 별표 쳐놓고 꼭 암기해. 아주 죽을라는 사람 몇 명 있네. 아주 그냥 어떡하냐 마음이 너무 아프네. 힘내셔야 됩니다. 자 130쪽으로 와봐. 슬쩍 맛만 보여드릴 건데 168번에 문제가 뭐냐면 시초선을 OX라고 잡으라는 건 어떤 원점 하나 찍은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런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라. 30도를 그리라고 돼 있죠. 30도를 그리라고 돼 있잖아. 그럼 원점 찍고 X축 양의 방향 찍은 다음에 대충 요 정도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1번 문제는 그냥 얘가 답인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몇 도를 물어보고 있지? 근데 마이너스라는 각도는 조금 표현이 좀 어렵잖아.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몇 도씩 더해가는 게 좋을까? 360도의 배수를 계속 더해줬을 때 그게 0보다 크고 360보다 작은 각으로 만들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50에 360 더하면 몇 도 되지? 결국에는 110도를 그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원점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 간격이 몇 도인 거야? 그럼 걔보다는 조금 더 가야겠지. 110도는 한 요쯤에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적을 때는 그냥 110도 돼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630도는 360도를 넘어섰지 얘들아. 그럼 저런 거에는 360을 뭐 해주면 좋을까? 해주면 좋습니다. 몇 도가 남습니까?
270도가 되나? 그럼 270도는 원점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요만큼이 90이죠. 요만큼이 180이죠. 겁니다! 으아! 자, 미안해. 내가 틀렸어. 아, 이렇게까지 놀랄 생각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180도로 봐요. 자, 90도는 요만큼 갔을 때가 90이지. 요만큼 갔을 때가. 그럼 270은 요만큼 한 다음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만큼이 90, 요만큼이 180, 요만큼이 270이 됐을 거니까. 그럼 적을 때는 630이라 저거 270이라 저거 630? 상관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릴 때는 우리가 630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몇 바퀴 일단 가야 돼? 한 바퀴 가야겠죠. 그 다음 270도만큼을 추가로 더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게 좋겠죠. 630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750은 좀 정석적으로 한번 가볼게. 양으로 안 바꿀 거야. 자,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초선 기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아래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750도라는 거는 마이너스 360도를 일단 몇 바퀴 해줘야 돼? 두 바퀴를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이만큼이 곱해지는 거겠지.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 마이너스 30도가 더해집니다. 그 말 뜻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자? 음의 방향으로 일단 두 바퀴 돌아왔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몇 도 더 이동해야 돼? 30도가 더 이동이 되니까 이 정도에 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숫자는 안 써요. 그냥 마이너스 750 아니면 요만큼의 크기가 30도다 이렇게 표시해서 해줘도 사정없이 돌려야 돼요.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9번에 일반각을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머리 들어봐.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일반각 어떻게 표현해야 된댔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인데요. 이 알파 자리에는 어떤 것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360을 넘어서거나 360이거나 음인 거는 절대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1번과 2번을 봐봐. 둘 다 70도, 150도지. 전부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그냥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그냥 70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70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15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각도 안에 들어가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3번 봐봐. 몇 도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40. 근데 마이너스 140은 그냥 여기에 그냥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 마이너스 140에다 몇 도 더해줘야 돼? 360을 더해서 뭐라고 써줘야 될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20도 이렇게 맞나? 네. 220도 이렇게 써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요 뒤에 달라붙는 알파는 이 범위 안에 되게끔 여러분이 변형해줘야 돼요. 그럼 저 마이너스 45도에도 몇 도를 더해줘야 될까? 그러면 뒤에 뭐 붙여주면 되는 거? 315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몇 바퀴인지를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써주는 거겠죠. 결국엔 우리가 요거랑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려면은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지금 배우는 거라서. 그럼 170번에 1번은 80도 바꿀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답을 뭐라고만 써주면 돼? 360 곱하기 n 플러스 80. 그렇지. 400은 쓰면 돼 안 돼? 네요. 몇 도로 바꿔줘야 돼? 40도. 그렇지. 마이너스 1000도에는 우리가 1080을 더해줘야겠죠? 일반각은 뒤에 뭐 붙여주면 돼? 80. 마이너스 1300에는 몇 도까지 더해줘야 될까? 1440까지는 더해줘야겠죠. 왜냐면 1080만 더하게 되면 아직 부족하잖아. 그래서 1440까지 더합니다. 그러면 몇 도가 남는 거지? 140도가 남겠네.
자, 그 다음에 1번 620도 몇 도 빼줘야 돼? 360도 빼주면 몇 도 남아? 260도는 몇 사분면에 위치할까? 3, 4분면에 위치하겠죠. 왜냐면 270보다 조금 작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80에 몇 도 더할까? 720만 더해도 되지. 몇 도 돼요? 40도죠.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입니다. 자, 1230에 몇 도 뺄까? 그치, 1080만 빼도 되겠지. 몇 도 남아? 150도는 몇 사분면? 2사분면. 자, 몇 도 더할까? 조금 부족하죠. 1800도 하면 되겠네. 몇 도입니까? 300도. 300도는 몇 사분면? 4사분면. 또는 뭐 다르게 해도 돼. 본인은 아직 잘한다. 본인은 잘할 수 있다. 그럼 한 1440도만 더 해도 되겠죠. 몇 도 남아요? 1440을 더하면 몇 도 남아? 마이너스 60도가 남아. 그럼 10초선 기준 몇 도를 내리면 되는 거야? 60도 내리면 되는 거니까 몇 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돼. 조금 감이 잡힙니까? 한두 번으로 될 수 있는 파트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이 파트가 좀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리긴 해. 자, 이제 필수예제 1번부터는 제가 좀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알파가 제일 작은 거를 표현해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00도 이런 거 있어. 저 일반각에 쓸 수 있어 없어? 몇 도 더해줘야 되지? 그럼 720도 더하면 몇 도 남아? 그러면 제 밑에는 220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00 밑에는 누가 들어갈까? 60이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100 밑에는 260, 400 밑에는 40이 들어가겠지? 왜냐면 360도를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700에는 얼마를 빼줘야 돼? 360을 빼니까 얼마가 남아? 340. 그럼 제일 작은 거 누굽니까? 40도인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제가 풀이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세타라는 게 몇 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우리가 이 세타라는 건 뭐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뭐보다 1사분면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일단 써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몇 도짜리가 궁금한 거야? 3분의 세타가 궁금합니다. 전부 뭐 나눠줘야 돼? 3 나눠줘야 되고 얘도 3 나눠줘야 되는 거겠지. 정리를 좀 해보면 3분의 세타라는 건 지금 뭐보다는 크고 120도 곱하기 n보다는 120도 곱하기 n보다는 크다 이렇게 둬야겠지. 그리고 누구보다는 작다?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n자리에다 뭐부터 하나씩 넣어보면 될까? 정수를 넣을 수 있다고 했죠. 0부터 넣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n이 0일 때부터 한번 써보자. n이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3분의 세타가 뭐보다는 커? 0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랬더니 n이 0이었더니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일단 1사분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에 n이 뭐일 때 해볼까? 1일 때를 해봅시다. 그럼 몇 도보다는 커야 돼? 12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150도보다는 작대.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n이 이번에 뭐일 때도 해봐야 돼? 2일 때도 해봅시다. 몇 도보다는 크고 240도보다는 어떻고 크고 몇 도보다는 작다? 270도보다 작다. 그럼 얘는 몇 사분면도 된다라는 거야? 3, 4분면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n이 뭐일 때도 해보자. 3일 때 보면 얘는 몇 도보다는 커요? 360도보다는 크고 390도보다는 작다. 결국엔 다시 어디가 나와버린 거야? 얘가 나와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굳이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결국에는 얘는 이제 얘랑 중복이 됐기 때문에 얘는 몇 사분면만 지날 수 있다? 1, 2, 3, 4분면만 지날 수 있다. 그러니까 4, 4분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오르는 겁니다. 아까는 뭐 360도 더해보고 빼보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요 느낌을 잘 해서 밑에 거 한번 해보시는 거야 너희가 나중에. 넘어가자. 자, 앞에 넘겨보지 마시고 밑에 보지 마시고 제가 대답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한번 해봐. 자, 세타와 5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일치한다 할 땐 두각을 더하는 거였어, 빼는 거였어? 빼요. 뺐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그치, n바퀴가 차이 나야 된댔지. 근데 둘 중에서 더 큰 각이 뭐야? 그럼 우리는 5세타에다가 세타를 뭐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360도 곱하기 n바퀴만큼이 차이 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우린 지금 뭐에 대한 게 필요해? 세타에 대한 게 필요해. 그럼 세타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90도 곱하기 n 정도로만 표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세타는 몇 도보다는 어떻고?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만 쓸 수 있대. 그럼 이 n에다가 우리는 일단 뭐부터 넣어볼 거야? 보통은 일단 0부터 넣잖아. 근데 0을 넣었더니 몇 도가 돼? 근데 우리 0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n에다 1을 넣었더니 몇 도가 나오고 2를 넣었더니 3을 넣었더니 4를 넣었더니 근데 360도는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각은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는 원래 어려워요. 아주 틈만 나면 눈을 감아요. 근데요, 저거 n을 할 때 각이 기호를 생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각이 기호를 생략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략 안 하는 이유가 없냐고? 아, 있냐고? 있냐고. 딱히 없어요. 그냥 표현하기 이게 더 표현했을 때 이쁘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생략하는 거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몇 도로 부르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부르지? 60분법이라고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 우리가 시계 한 바퀴가 몇 분이야? 60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60분법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우리는 이 60분법은 이제 각도가 너무 커지거나 음수로 갔을 때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걔를 이제 우리가 각도를 부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 그때는 우리가 이 n 앞에 있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뭐 굳이 의미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곱하기는 생략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호도법까지만 좀 합시다. 넘어갑시다. 133쪽. 호도법. 아, 호도법 쉬워 얘들아. 호도법은 쉬워. 기도법은 하나만 외우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얘들아, 호도법은 하나만 외우면 된다. 파이는 180도입니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얘만 외우면 끝이야. 대신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파이가 180도야. 그럼 2파이가 몇 도일까? 그래서 2파이라는 숫자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의 원주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2파이r이었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의미하는 게 2파이에 해당이 됐던 거야. 그래서 2파이라는 게 몇 바퀴를 의미하는 거? 한 바퀴. 그래서 우리는 한 바퀴를 몇 도라고 배웠지? 360도라고 배웠던 거야. 그럼 여기에다 우리 한 180 나눠보고 싶지 않니? 나눠보고 싶구나. 그럼 180을 한번 나눠볼게. 좌변은 뭐가 되죠? 180분의 파이가 되고요. 오른쪽은 뭐가 될까? 1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는 180만 나눴기 때문에 도는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를 기억하는 것보다 뭐가 편할까? 얘를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뭘 할 수 있어야겠냐면 30도는 6분의 파이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연습해야 돼. 왜냐하면 60분법은 중딩 때 쓰던 거야. 우리 이제 이 삼각함수로 진짜 말 그대로 함수를 해야 돼요. x축, y축의 개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60분법이 아닌 우리는 무슨 법을 쓸 수 있어야 돼?
호도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60분법은 몇 도를 썼던 거. 호도법은 뭐를 쓰는 거? 파이를 쓰는 방법입니다. 알겠니? 근데 헷갈리는 사람은 얘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할 만한 용어가 하나가 나오거든.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1라디안이라는 게 나오죠. 라디안은 모르셔도 됩니다. 라디안은, 그러니까 1라디안은 1입니다. 1라디안이 뭐랑 같다고? 1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라디안은 뭐랑 같다? 1이랑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라디안이 뭐를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되거든. 저 위로 한 번만 갈게. 호도법 안에 보면은 어떤 원 하나가 그려져 있지. 반지름이 얼마로 잡혔어? 그리고 그 OAB라는 부채꼴이 하나가 있지. 근데 그때 그 호의 길이가 뭐로 잡혀 있어? R로 잡혀 있어. 반지름의 길이도 R이고 그때 호의 길이도 R일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거든. 요 정도의 개념만 아시면 되고 라디안의 값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라디안은 뭐라고? 그러면 100라디안은 뭘까? 100인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디안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라디안을 생략 가능한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에 1라디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셔야 돼요. 1라디안이라는 게 어떨 때 쓰인다고? 반지름도 R이고 호의 길이도 R일 때, 즉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라디안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30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 우리가 파이가 몇 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다 180을 나눠서 1도라는 게 뭐였지? 180분의 파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30도라는 것은 30 곱하기 뭐로 바라봐도 돼? 180분의 파이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 곱하게 되면 뭐가 남는다? 6분의 파이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3분의 파이라는 걸 해볼 건데 파이가 몇 도라고? 180. 그럼 180도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몇 도가 되는 거? 그래서 얘는 보통 쉬워요. 도를 파이로 바꾸는 게 어려워. 그거는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어떤 뭐 호의 길이라든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좀 해볼 거야. 해볼까? 죽겠니?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재미없는 파티야. 재미가 없어서는 그냥 지친 거예요 지금. 그냥 재미가 있다 없다 지금 다 떠나서. 오늘 뒤에 더 안 하고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나? 360도는 센터. 오, 기억하네. 그러니까 이게 파이를 뭐냐면 곱하기 그거 아니야? 원래 이런 원이 있었겠지.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만큼을 차지하는 어떤 부채꼴이 존재를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원래 전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먼저 2파이아를 구하는 거였잖아. 그 중에서 360도분의 몇 도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세타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게 360도가 몇 파이야? 2파이. 얘를 이제 우리는 2파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호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R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한다? R 세타. 그 말 뜻은 몇 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도라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몇 파이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다? R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이제 똑같겠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 근데 그게 360도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한다? 세타.
근데 우리는 이 360도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다? 2파이를 넣을 수 있어. 그럼 누구하고 누가 약분돼? 파이하고 파이가 약분이 되니까 첫 번째 공식은 뭐가 있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 R 세타라는 게 누구랑 같다라고 했지? L이죠. R 세타가 뭐라고? L이야. 그럼 우리는 R 세타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어? L을 넣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공식 하나가 2분의 1 R L이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R 세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다른 하나의 방법은 2분의 1 R L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힌트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얘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얘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얘를 반드시 써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모든 공식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숙제는 요거 이제 요거는 토요일까지 해오세요. 우리 이제 그 다음 수업 언제지? 바로 토요일이야? 진짜. 월수토야. 금요일 수업 안 보강 없으면은 다 없어. 하고 월수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원 좀 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원 좀 할게요. 140. 140부터까지야? 130 아니 137까지만 풀어. 4시 아무도 할 수 있겠죠? 어? 4시 문제. 136까지만 풀어. 네? 136까지만 풀어. 이거 필수 예제 안 해주면 그 다음 것들을 하기 좀 힘들어서. 136까지만 좀 해오세요. 토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니요, 그 수학은 굳이 일단 이번 주는 안 부를게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이거 수업 나에서 수업 빠지면 영상 절대 못 볼 것 같은데. 찍어서 올려놓을게. 아니 제가 애초에 영상하고 안 맞아요. 아, 1품